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상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기관, 개인을 똑같이 정하면 그 공평하게 되니까. 10위권 안에 든 경제대국이 아직도 지금 2000포인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허위 리포트를 애널리스트 통해서 또 발간하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하고 똑같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이며 불법이다. 조작하는 걸 오케이 허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정권 바뀌면 끝. 공매도의 문제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상한 기간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는 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어떤 논리 때문에 그쪽은 상한 기간이 없으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 개인 투자자들 가장 큰 불만이 상한 기간 때문에 외국인 기관은 무한대로 끌고 가서 결국은 돈을 딸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불만인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핑계대는 건 이렇습니다. 그 국제 대차 표준 약관이라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한 기간을 우리나라만 특정할 수 없다. 강제로 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게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국제 그 대차거래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선도해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다른 분야는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왜 다른 나라 눈치 보고 그 속국도 아닌데 표준 거래 약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을 제시하는 거지 뭐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닌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이 담보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그 상한 기간을 정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공정 공매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그 상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 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을 똑같이 정하면 그 공평하게 되니까 그렇게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한 기간을 정해도 상한하자마자 또 재공매도하면 안 되니까 상한한 다음에는 1개월간은 재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제 그런 조항, 단서 조항을 달면 지금보다 공매도 피해가 상당히 뭐 줄어들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상한 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례만 1년 그러니까 1년 그 만기가 있는데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상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 계약이기 때문에 뭐 그 당사자끼리 2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년 계약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상한해야 되는 걸로. 근데 미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1년으로 하더라도 상호 그냥 그 상한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외국에서 보면 공매도 전 종목을 개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MSCI, 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는 그 지수에 편입하려면 그걸 개방하라는 이유는요, 갖고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자금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금 가지고 놀겠다는 건데 우리 같은 3,000포인트도 안 되는 이런 주식시장 현실에서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든 경제대국이 아직도 지금 2,000포인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현장 경험도 많은 입장에서 결국 공매도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공매도의 취지가 버블인 기업, 적자날 수 있는 기업,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기업을 내려갈 걸 예상해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멀쩡히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을 허위 리포트를 애널리스트 통해서 또 발간하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정말 극히 정말 실력 있는 0.0 몇 프로의 그 고수들 빼놓고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재테크가 가능할 수 있느냐.
금융당국이 왜 한국의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환기간을 설정해 두는 건가요? 정확하게 금융이나 금감원에 전화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네. 이건 소문이에요. 확정된 그냥 얘기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굴욕조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소문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네.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건 너무 옛날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 지금 네. 과거 정부서부터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그 문재인 정권 때에도 이제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매 금지 기간에 또 불법 공매가 더 많았어 또.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국회의원들한테 이 걱정하지 말라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개선은커녕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금융이 그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나라 돌아가는 걸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매일 얘기하는 거 보면 뭐예요? 국제표준기준 어떻다, 뭐 유동성 문제가 어떻다, 이래서 전 종목을 공매도 개방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개인들이 똑똑한데요. 자기네들보다 더 똑똑한 박사들도 많고 금융 전문가들 많아요. 우리 한투연만 해도 지금 증권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차익 공매라든지 불법들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왔다는 증거는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지 않으면요. 정말 저는 개인 투자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게 충분히 전산화하는 게 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게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갖추겠다 했던 게 이제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저희는 위조 주식 사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대국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났는데 오리무중. 왜 안 합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 놓고는 핑계를 대는데 첫 번째 이유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구축 못 하겠습니다. 천문학적 그러면 비용이요? 천문학적 비용이 얼마냐? 대라. 모르겠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구축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약속을 왜 했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약속해놓고 이상한 핑계 두 가지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리발만 내미는데 증권 전산 전문가는 금융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그 공매도 뭐 카르텔하고 뭐 혹시 뭐 연계가 돼 있나? 그런 이상한 의심마저 들 정도로 하여튼 좀 납득을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혀 구축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IT 강국에서 그 정도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네, 그건 그냥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네요. 하기 싫은 거에 관해서. 네, 담보 비율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그 담보 비율은 현재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은 105%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를 조금만 제공해도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개인은 작년까지는 이제 그 140%였습니다. 그러면 8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불리한 환경으로 개인은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담보를 조금만 제공하고 5%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리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은 8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불리하고 140%를 개인에 한해서 이제 120%로 낮춰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담보 비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들의 외국인 기관의 105%를 개인과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공매도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개인은 불과 1, 2%밖에 안 되는데 1, 2%를 건드려서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98%짜리를 건드려서 그들의 허들을 좀 높여야지 큰 돈 벌어가는 것을 조금 그 수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개인 피해가 이제 줄어드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왜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조치를 안 하고 개인을 오히려 그 개인 담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그렇게 해놓고 공매도 제도 개선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보 비율을 일본이 130%로 통일하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 개인 일본처럼 우리도 130%로 그 통일하면 개인 투자자 불만이 사라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담보 비율 적용하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담보 비율도 130%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나요? 한국만 이렇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유독 네. 그 외국인 공매도가 그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네. 물론 이제 공매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이제 그 기법인데 왜 우리나라만 그 외국인 공매도가 지금 한 70-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중되었을까? 그만큼 공매도로 돈을 벌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즐겨 한국 시장을 이용하고 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별명이 공매도 글로벌 맛집, 글로벌 공매도 맛집, 뭐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놀이터,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 이런 부끄러운 이제 별명이 이제 붙은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고 실제로 개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불과 10% 많으면 20%고 대부분 80-90%가 이제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매도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이 편중돼서 공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 가시밭길 에서 그 수익을 내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데 이 금융당국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자금을 들어와서 공매도로 떼돈을 벌어가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마음껏 국민 재산을 탈취하게끔 그냥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원망, 분노, 탄원, 민원, 읍소, 하여튼 집회 시위 하는데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 첫날에 금지가 됐는데 마감하고 났더니 공매도가 코스피만 4,408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그 공매도가 쏟아졌거든요. 그 4,408억 원이라는 것은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던 공매도가 실시되었던 어떤 날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놀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 조성자 공매도입니다. 그게 문서에는 그게 예외가 있었는데 국민한테 발표하는 행정명령 보도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속여 하고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결국 감사원에서 그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금융인 너네들 잘못했어. 그래서 결과는 금융위원회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더 큰 벌칙을 줬어야 되는데 주의 조치로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감사원에서 볼 때도 금융위원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한테 공매도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안내 못한 것은 금융위원회 실책이다. 네, 그랬고요. 공매도는 저희 역사적인 기원서부터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 반박할 수도 있고 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결과 일론 머스크하고 똑같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이며 불법이다. 확실하게 단언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주식도 없는 거를 공갈매도잖아요. 박용진 국회의원이 쓴 그때 아주 재미있는 단어, 정확한 단어죠 사실은. 근데 이건 사기 불법이고 실질적으로 대차를 한다 하더라도 수기 대차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같은 IT 강국에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기로 다 기록이 되긴 하나요? 그렇지. 위조가 가능하죠. 위조. 네. 수기 대차를 허용하는 나라가 세상에도 없지만 수기 대차를 허용한다는 수기 대차 허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까? 네. 수기 대차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조작하는 걸 오케이. 허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수기 기록을 어디서 합니까, 근데? 아니, 증권사 자기네들이 이제 뻔님에 누가 내부 사겠죠. 하는데. 근데 그걸.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매일매일 그걸 누가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박용진 국회의원도 은성수 금융위 여자한테 그 당시 국정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자. 왜 간단한 걸 안 하냐.
최종국 금융위원장 있을 때도 그렇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꼭 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또 정권 바뀌면 끝.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럼 공매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순히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 공매했던 외국인과 기관은요. 엄정하게 지금까지 10년치 20년이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봅니다. 다만 미국처럼 징역 20년, 벌금 최소 60억 이상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페널티가. 네. 없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놀이터예요. 진짜. 네. 저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지식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다 있나. 예? 그리고 소장님도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알만큼 아시는 분이지만 지금 공매 잔고가 줄어드는 거 봤어요? 예? 그렇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걸 보자고요. 그 좋은 기업을. 공매도가 지금 공매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 단위로.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도 팩트를 보면 허위고. 그리고 그 리포트에 맞춰서 결국은 나중에 명분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공매도를 때리더라고. 딱 이제 시스템 딱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차입일까? 의심이 많죠. 시장에서도. 근데 이 정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건요. 무차입 확률을 의심할 여지가 무지 높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만 아니라 독선에 빠질까봐 제가 주식 전문가들, 증권회사 출신들한테도 모니터를 많이 해봐요. 그럼 100%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 제도를 개선하려면은 우리가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그거 다 핑계고요. 선진국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흉내만 냈지 항목별로 내막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미국처럼 징벌적으로 정말 강하게 법적으로 불법이면 정말 징역 20년 전에 진짜 정말 그런 징역형도 선고하고 벌금도 차액의 정말 몇십 배 이상 물고 그래야 이게 정말 고쳐질 수 있지. 그 똑똑한 천재도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공매도는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제도다. 근데 지금 네. 그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이 약탈적 공매도로 우리나라 1,400만 개인 주식 투자자의 재산을 너무나 손쉽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방치를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금융당국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지난 2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 시가총액의 약 한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7, 80%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26%를 보유하면서 공매도를 7, 80% 친다는 것은 공매도로 인해서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쉬우냐가 극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금융당국에서 빨리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의 형평성을 좀 맞추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허들을 빨리 높여서 국민 피해가 좀 줄어들게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상환기간 담보 비율도 좀 적정하게 다시 좀 판을 새로 짜서 1,400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